이야기, 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이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제 지난날을 돌이켜봐도 참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아요. 길고 긴 시간이라고만 느꼈었는데 10년 후는 생각보다 금방 제 곁에 와 있었어요. 사실 지금의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꾸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삶은 참 아름답지만 꼭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또 그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더 재미있는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도 또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잘 이겨내고 버티면서 나의 삶을 잘 이끌었음을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그리고 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할게. 너답게 스스로 빛낼 모습을. 오늘의 주제는 10년 전 그리고 10년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오늘 우선 저희가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또 10년 후 또 한번 볼 텐데요. 문희님이 준비해 주신 오프닝 재밌는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두 분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서. 좋죠. 연애 성향 테스트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 있는 이성이 나의 식사 제안을 거절했었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뭐 슌디부터 할까요? 저는 요즘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단어? 뭐 어휘 중에 하나인데, 거리 둔다. 아, 저는 그러니까 저의- 내가 거절을 당했으니까 거리를 더 두는 거예요? 네, 거리를 둬요. 왜냐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야 이제 그 사람도 저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다가오는 거군요. 네, 그때까지 저는 그냥 거리 둬요. 너가 나를 거절을 했으니 나는 그럼 거리를 난 둔다. 한 번 다가갔으니 이제 너가 와라. 와라. 이렇게 거리를 둬요. 자석인가요? 그럼 저는 그냥 약간 자기 합리화처럼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바쁜 게 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네. 쿨하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두 분 진짜 이런 적 있었어요? 근데 거절한 적이 더 저는 많죠,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식사 제안을 잘 하지 못해요. 왜요? 성격상? 네. 음, 그 그런 뭔가 성격이 있을 수 이렇게 있죠. 거절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비슷해요. 저도 거절이 싫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냥 가끔 뭔가 먼저 밥 먹자고 하고 싶을 때가 그냥 불현듯 있거든요. 근데 했을 때 별 반응이 없으면 진짜 저는 거리 둬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네. 그게 하나. 그러니까 슌디만의 이 시그널이라는 네. 거죠. 그쵸.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거절을 하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 것 같아요. 거절했는데 혹시 뭐 다시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정도. 또 다음 주에 뭐 밥 먹을 수 있나? 한 번에 더 네, 한 기회를 번에 주고. 더 기회는 아니고요. 제가 뭐 기회를 줄 입장이니까 그쪽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는데 주면 먹는 거고 혹시 안 주고 또 뭐 바쁘거나 뭐 다음에 먹자 그러면 이 사람이랑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3번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3번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쉽지 않아요. 살아가보면 한 번 맞아요. 거절당해도 이렇게 마상을 입는 건데.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10번까지 잘 안 안 하게 하게 되니까.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요. 연인이 친한 친구들이랑 있다면서 부른다면 저는 가요. 저도 가요. 네. 더 가서 신나게 놀 거예요. 가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평소대로 하는 걸 아니면 내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약간 활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 있었을 때. 분위기를 일단 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잘 노는 친구들이면 게임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네. 장단을 맞춰주는 네. 거예요. 그쵸. 근데 좀 차분한 분위기에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약간 저도 차분하죠. 차분해져야죠. 그죠? 그렇게 돼야. 두분 뭐 카멜로인가요? 그러니까요. 왜 비슷하지? 근데 저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런가 본데. 그런 그쵸. 거 만약에 같기도 다 해요. 차분한데 나만 너무 방방 뜨면 좀 그러니까. 눈치를 살피고. 근데 저 옛날에 되게
이제 연인이 불러서 갔는데 다 엄청 활발한 친구들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약간 마피아 게임 같은 걸 했는데 그 와중에 싸웠잖아요. 네가 마피아지 아니 너야 막 너무 빨리 적응을 한 거네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불렀었을 때.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슌디가 부르잖아요. 남자친구를. 내가 친구들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니, 저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두 분 얘기를 듣고 제 답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일단 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센스가 필요하니까 올 때 뭐 커피라든지 이런 케이크 그 디저트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거를 맞춰서 사가야 되네요. 네. 그 근처에 일단 뭐 마카롱 맛집, 뭐 케이크 맛집을 찾는 다음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그러면 거기서 또 잘 놀아야 돼요. 그냥 분위기만 맞춰줄 수 있는 돼요. 정도? 그렇다고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해도 그쵸. 혼자 너무 신나면 이게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런 느낌. 그렇군요. 그럼 뭐 저의 대답으로 일단 가보자면 저는 술 마시고 있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쵸.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을 먹고 있는데 뭐 오빠 술 먹으러 와.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미안하다고 뭐 전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거절하고 다음에 술 안 마셨을 때 불러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술을 안 마시고 있었을 때는 흔쾌히 나가서 유머를 발산한다. 귀엽다. 유머 발산. 그러면은 유머 발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대모사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진짜요? 근데 제가 좀 성대모사 몇 개 돼요. 진짜? 아니, 지금 하나만. 아니요 안 할래요. 왜냐면 나중에 두 분은 항상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반응 없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가서 해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요. 방송으로 보시면 방송으로 볼게요. 네, 그럼. 문희님이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애 성향을 얘기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의 연애 성향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우리가 또 사연이 왔잖아요. 네. 그럼 오랜만에 온 주디가 오늘 사연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박동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사이 방송을 듣게 된 지는 4개월 정도 됐어요. 새싹이네요. 환영합니다. 팟빵 들으면서 처음으로 고민을 보내는데요. DJ분들의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랑 만난 지는 8개월 지났어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리고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여자친구 어머니의 인스타 팔로우가 있었어요. 아마 이 사연자분이 깜짝 놀랐겠네. 진짜.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DJ분들이라면 바로 수락을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 일단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네. 또 사연으로 네네. 가면 되잖아요. 수락한다 하면 안 한다. 저는 근데 해요.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여자친구의 어머님인지 알면 다행인데 조금 나이가 든 분은 인스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이러면서 의심을 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어머님 한번 뵙거나 아니면 같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카톡 프로필이랑 배경화면 해놨던 걸 보고 센스 있게 맞출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이제 조금 어머니 때 나이의 분이 팔로워를 건다면 내 친구가 아니면 이게 뭐 약간 누구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갑자기 주디님이랑 저랑은 완전 개인 계정이지만 문희님은 저는 사이 계정밖에 모르거든요. 네. 개인 계정이 개인 있으신 계정도 거예요? 있죠. 근데 잘 안 하기도 하고 아, 뭐 두 분이랑 좀 다른 스타일로 하니까 두 분은 일상적인 걸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거기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요. 비일상적인 거예요. 비일상적인 게 맞을 수 있겠네요. 일적인 거, 업무적인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글을 올려요. 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다른 느낌이죠. 저는 제가 약간 인스타그램을 지금 요즘에는 약간 일적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팔로우 하셨구나. 저도 마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올리는 거 자체를 제가 필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검증을 다 하고 올리는 네. 거니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보셔도 괜찮을 크게 정도는 거죠. 문제될 거를 올리질 않아서
주디는? 저도 일단 저를 일단 알고 신청을 보내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알려줬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한번 꼬집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 센스가 있어서 뭐 댓글을 보고 온다거나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니까 한번 들어가 봐 이러면서 알려줬다라면 만나서 한번 시게 꼬집어줘야 되나? 근데 꼬집기도 애매해요. 그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자랑을 한 걸 수 있는데 왜 자랑했냐고 해버리면 너무 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수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락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올려야 되나? 한번은 고민할 것 그쵸. 같아요. 엄청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읽어줘요. 사연을. 저는 이걸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팔로우를 하셨다고. 근데 여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엄마가 인스타 자주 해서 좋아요 눌러주고 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서로 재미있게 대화를 하긴 했는데 저만 신경 쓰고 있었던 일이었나 싶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마 이런 일이 흔했거나 아니면 엄마의 그 좋아요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아니면 아무렇지 성격 않아 자체가 하는 것 좀 같아요. 무디는 분일 수도 있고 네. 남자친구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죠. 이건. 그렇죠. 수락은 했지만 제가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아직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모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짐작만 하셔도 여자친구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저야 인스타를 레저 스포츠와 친한 친구들, 여자친구, 음식 사진을 올리는 편이거든요. 막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인스타를 참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냥 평소대로 인스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저 도와주세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정답을 만들어 놓고 가죠.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까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이따 뭐 이런 상황극을 하긴 하겠지만 두 분의 생각을 얘기해놓고 쫓아가 보는 걸로 하죠. 저는 어찌 됐든 여자친구한테 말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뭐 부계정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좀 이따가 조언을 해드릴 테지만 그거를 여자친구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떡하지 싶어. 근데 내가 그럼 부계정을 만드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솔루션도 얻을 수 있고 네. 어머니가 어떤 성향인지 좀 알면서 내가 뭘 올려도 괜찮은지 예를 들면 음식 사진을 올려도 된다. 뭐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는 것까지 괜찮다는데 뭐 술집을 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유용처럼 노는 거를 올리는 거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물어보는 맞아요. 순간. 일단 뭐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니까 말은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아 사실 어머님께서 팔로우 와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이런 것도 괜찮고 저런 것도 괜찮아. 너희 엄마잖아. 네. 맞아. 이런 식으로 대답할 그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말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는 좀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네. 왜냐면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일단 인스타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하나의 그게 생긴 거네요. 그리고 저는 또 문득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도 옛날에 페이스북이 한창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 굉장히 필터링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언어나 이런 것도 막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검색만 살짝만 해도 저희 과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은 누가 봐도 좀 쟤 왜 저러지? 왜 저러지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나중에 내가 부끄러워질 만한 댓글 같은 거는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좀 약간 조금 까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막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 때니까 엄청 까불까불 거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사생활을 너무 많이 공개했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친구들과 비방 언어도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철없던 시절. 철없던 신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참에 어머니가 보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조금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가 봐도 혹은 괜찮을. 아무나 봐도 괜찮을 인스타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지금부터 같아요. 정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지금부터 그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또 나이가 29살이에요. 뭐 여자친구분이랑 네, 또 한 살, 그렇죠. 미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인스타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는 거를 사진 찍어서 올렸어. 어머니가 들어와서 봤어. 우리 딸한테 이런 걸 줬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도 많겠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막 인스타로 DM도 많이 보내고 그런 걸 장난스럽게 올리거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정적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스타 자체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막 올리거나 댓글을 남겨도 친구들도 막 욕도 좀 있고 육두문자도 그쵸. 좀 넣기도 하고. 그쵸.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너무 신사적으로 하면 친구들이 이제 카톡으로 너 이거 뭐냐 너 뭐하냐 이럴 수도 그게 있지만 친구들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쵸. 나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팔로우를 걸었다는 걸 나 혼자만 알고 그러니까요. 나 혼자만 이렇게 단도리를 잡고 있는 근데 뭐 이참에 한번 이렇게 좀 정화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봐도 좋을 것 나쁘지는 같아요. 네.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약간 부담스럽고 싫다 하신다면 부계 정도 파야죠. 네. 하나 슬쩍 이제 두더지처럼 하나 판 다음에 그럼 궁금한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결혼했었을 그쵸. 때죠. 네. 그 집 비밀번호. 네. 당연히 안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상대를 위해서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엄청 서운해하시고 이래도. 근데 저희 엄마 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직 모르죠. 뭐. 그쵸. 그러니까 슌디가 결혼해봐야 또 알 수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지금부터 전혀 안 궁금하다가 그럼 이제 만약에 네. 반대로 남편이 이제 시어머님께 안 되죠. 알려줬다 싸움-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뭐 등짝 스매싱 날리겠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슈디는 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안 알려줄 거예요? 저는 비밀번호를 정말 불가피한 상황? 불이 났다. 뭐 뭐, 이런. 진짜 불가피한 거네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진짜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는 이게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쵸, 알려줘야 그쵸.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친정 엄마가 와야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친정 식구들 중에서 바로 이렇게 그쵸.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서도 생각해보면 아니죠. 네,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요. 내가 일단 안 알려준다고 해도 일단 시아버지가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가 그쵸.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한 사람이 다 안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불가피한 그리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은 안 알려줄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알려주는 그러니까 3명을 일단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장김치를 해오셨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에다가 놓고 가시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알려드려야죠. 거기서는. 그럼 근데 이제 이렇게 알게 된 비밀번호로 이제 아니요, 바꿔야죠. 그런데 바꾸고. 바꾸죠. 네, 바꿔야죠. 네. 저는 왜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 집이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들이닥치시면은 서로 너무 서로 민망한 그쵸. 상황이 될까봐 그런 거라서 원래 부모님은 또 비밀번호는 불시 좀- 올 때가 있으니까. 많죠. 왜냐면 이제 연락을 하고 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서로의 이제 가족에 대한 그게 있는 건데 그렇죠. 벌써 띠띠띠 그러는데 뭐랄까 이 신혼부부가 너무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 그럼 두 분은 그냥 독립을 했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을 때. 그때는 뭐 알려드릴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저도. 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좀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이라도 그렇죠. 개인적인 공간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은 자취를 할 때 어디서 자취하는지 엄마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만약에 지방 사람이면 부산 사람이면 그냥 서울에서 딸이 살아 이 정도. 뭐 예를 들면 용산에 살면 용산에 산다 이런 용산에 산다. 건데 아니면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 산다 이런 거 정도는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완전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도 이제 바쁘시거나 아니면 못 오거나 지방이어서 자주 못 뵙는 분들은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우리가 다시 빨리 인스타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집까지 갔네요. 어디게.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이제 연인의 가족, 친구들은 어때요? 저는 친구들이 이제 또 팔로우를 할 수 있잖아. 뭐 친구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요. 전혀. 너무 상관없고. 네. 저는 그러니까 친구도 팔로우 오면 좀 한 번은 신경 쓸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데 그 상대가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면 할 것 같은데 오빠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했어 아니면 내가 아는 뭐 남사친이 걸었어 이렇게 말을 먼저 해준다면 내가 그게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해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얘기 없이 딱 어느 날 인스타를 열었는데 있다. 그럼 바로 수락하지 않을 것 같고 물어볼 것 같아요. 얘 어떤 친구야? 뭐 그러니까 여자애든 남자애든 물어본 다음에 내가 이제 수락해주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 비공개가 아니면 그냥 팔로우하면 그냥 팔로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공개된 계정이라고 했을 때 수락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마팔을 한다는 의미가 그렇죠. 마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죠? 서로가 이제 서로를 볼 수 있게끔. 왜냐면 그냥 또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게 또 팔로우 돼야 또 하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이렇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인스타를 보고 있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사연자가 겪고 있으니까 사연자는 분명히 여자친구랑 잘 만나야기 때문에 이제 주의할 점을 우리가 넌지시 몇 가지는 알려줘야. 왜냐면 두 분도 그래도 나름 뭐 인스타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거 너무 많겠지만 다른 여자한테 너무 친절하지 마라. 약간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지만 엄마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뭔가 슌디랑 문이랑 사귀는데 주디가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디를 알고 있지만 엄마는 주디가 누구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 그런 거에 친절하지 않게 그냥 다른 이상하게 친절하거나 친절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여자애랑 가까이 있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근데 저도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제 3자가 봤을 때 어떠한 오해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가 이해해도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이해 못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긴 하겠네요. 네. 저는 이게 이분은 이제 29살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뭘 볼까 고민을 하자면 네. 조금 그래도 뭐 내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 이제 게시글 올릴 때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기회로 만들어라. 그 선물을 주는 거 아니면 맛집을 갔는데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있는 것들을 좀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다 안 올려야죠. 그래야 그게 두드러지는 거잖아. 이것저것 다 올리면 분명히 어머니가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안 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소중하게 올려놓으면 계속 이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러다 눈치채시는 거 아니에요? 요것 봐라. 요것 봐라. 내 말아. 이렇게 쓸수를 쓰네. 게시글과는 너무나 다른. 맞아. 아니 근데 그것도 귀엽게 봐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럼 전 되게 이 사연자분이 여자친구를 그래도 많이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게 29살쯤 되면은 보통 자기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티를 안 낸다거나 좀 그냥 무던하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야 엄청 티를 내지만 그쵸. 근데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티를 내시고 막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두 분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되게 풋풋한 연애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네. 근데 저는 차라리 좀 있는 그대로를 많이 보여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라는 게 진짜 평범하지 않을 때가 있긴 하잖아요. 친구라고 해도 뭐 평범하게 올리는데 어떤 친구는 좀 그게 사람들이 보기엔 다를 때가 있으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나는 그냥 편하게 올린 건데 또 여자친구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인스타가
보여주기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전하게 뭐 나를 보여주든 아니면 나의 감정을 부분을, 보여주든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하는 목적 자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뭔가 겉으로 봤을 때 거부 반응? 뭐 이런 정도만 없으면 그래도 어머님도 많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한 게시물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다른 계정을 가계정에 올려라. 네. 일단 지금 네. 보면 네. 인스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주기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정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진짜 많이 싸웠어. 싸웠는데 인스타 그냥 난 올리고 싶어. 뭐 친구들을 만날 거나 내 기분을. 근데 어머니가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못 올리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게 욕구가 그쵸. 생긴 건데 맞아. 안 될 거면 불편하죠. 가계정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생기는 부분이고 좋을 때야 뭔 거를 올리거나 어떤 부분을 올려도 당연히 아들처럼 귀여워하거나 뭐 이렇게 내 딸을 진짜 그쵸. 사랑하는 건데 또 그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감시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관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SNS 모든 거 다 우울할 때는 굳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우울할 때 계정과 기분 좋을 때 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냥 평소에는 긍정적인 게시물 해피 계정이네요. 네, 해피 계정에만 올리고 우울하거나 부정적일 때는 그 부정적인 계정에 엄청 막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부정적인 계정은 되게 극소수 막 20명 이 정도만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약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부정적일 때 우리가 SNS를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불킥해요. 맞아. 왜 했지? 자기는 모르게끔 올린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 말고 이성의 인스타를 볼 때 뭘 본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셀카가 많은 이성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예전에 게스트랑 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카톡 프로필이랑 뭐 인스타, 우리가 페이스북 뭐. 저는 그걸 봐요. 댓글. 아, 댓글 그러니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쓴 댓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댓글을 남기는지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인스타를 관리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조금 이렇게 소통하는 게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문희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안 봐. 사진만 봐요? 아니 근데 이성의 뭔가 인스타를 볼 때 잘 모르겠어. 근데 여자분들은 근데 워낙 여자분들이 다양해서 이렇게 이게 섬세하게 하거나 이렇게 또 디테일한 게 있는 거고 여자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뷰티 계정이 뷰티 계정 아니면 일하는 계정이 일하는 계정 네. 이런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본다 그러면 일단 팔로우 돼 있는 사람 보죠. 누구랑 친구들을 맺고 있는지. 남사친이 얼마나 있나?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맞아. 확률이 네. 몇 퍼센트가 이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많으면 이제 내가 물리쳐야 될 사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팔로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뭘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스타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생길 수밖에 맞아요. 없다. 그럼 우리가 또 상황극을 하면서 이 사연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디 오랜만에 왔으니까 상황극 하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좀 풀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동호님 역할을 하고 주디가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님이 여자친구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스타를. 그래서 물어볼게요. 인스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왜? 뭐 문제 있어? 나는 인스타 할 때 좀 너희 어머님이 볼까 봐.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셔. 진짜 말 안 해? 그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쫄리지? 뭐 찔리는 게 있어? 아니 친구들이랑 뭐 먹는 거 올리다 보면 그냥 너한테 들었었을 때는 동우가 이런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제3의 나가 여기 있잖아. 아,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신경을 안 써서 너가 신경 많이 안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풀릴 것 같긴 하네요.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여자친구가 이해를 해주고 여자친구가 엄마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말을 할 수 그럴 것 있겠죠.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머님이 인스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생각이 열리시거나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동우님의 일상을 관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증. 내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그냥 반가움일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걸 듣고서 아 진짜? 아 우리 엄마 왜 그랬대?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내 거 뭐 팔로우해서 나 너무 불편해. 내가 한번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여자친구라면 자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어느 정도 아는 친구일 텐데 그게 왜? 라고 묻는 거면 너무 개방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스타를 하다가 그러면 동호님은 그 어머님 인스타 좋아요라든지 댓글 남겨야 돼요? 남겨야죠. 열심히 올리시면 하죠. 네. 거의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네. 생각했었을 때는 동호님만 열심히 할 줄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더 잘하셔 막. 인스타를 막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그러네. 또 요즘에는 인스타로 그쵸. 또 약간 단풍 부업을 올리시고. 하시거나 다른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쵸. 사진만 올리는 분도 있지만 어머님들은 뭐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같이 한 아파트 단지에 뭔가를 공지하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진짜 그냥 동우님은 본인 하시던 인스타그램 자기 거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님 계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네요. 아주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면 어머님 좋아요. 댓글 좋아요 꾹. 그러니까 무조건. 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서 빠른 남겨줬었을 속도로. 때 그렇죠. 딸도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그 이렇게 말- 얘기하는 거죠. 너보다 동우가 낫더라. 그렇게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들으면 같아요. 일단 인스타를 뭘 올려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말 들을 때까지는 일단 노력하는 걸로. 응. 근데 신기하네요.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솔루션이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스타가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좋은 기회로 만들 수 그쵸.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많이 만나지는 않지만 더 친근하게끔. 나중에 그러다가 실제로 만나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동우 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인스타라는 공간 자체가 자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뭘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또 자주 만나지 못해도 바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머님 또 그렇게 되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말 걸 때도 더 편하겠네요. 네. 어머님 뭐 지난주에는 곧 사진 올리셨죠? 아니 저는 생각에 두 분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인 것 계기가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네. 아니 왜냐면 응원합니다. 고민을 하셨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잘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전 그냥 엄마가 제 남자친구의 뭐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신다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정말 요즘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변해가는 거고. 이건 네. 정말 전화번호를 이제 넘어서서 사생활 자체를 그냥 다 이제 오픈이 되는 건데 사실 정말 너무 좋은 기회죠. 그냥 나의 사생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점수도 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인스타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맞잖아요. 지금 그쵸.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꼭 잡으셔야 된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동호님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